부작용 생리대가 환불 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해당 생리대가 도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도 대거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행 빚탕감을 미끼로 사람들을 모아 수억 원의 대출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 모두 20대 초반 여성들이었습니다.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의 파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도내 의원들이 매번 들러리에 그치자 지지 기반 자체가 흔들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권 뉴스입니다. 발암물질로 논란인 생리대가 도내에도 대량 배포됐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사업용인데 10개 시군에 4,500세트가 넘습니다. 부작용이 잇따라 환불 조치까지 시작됐는데 도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리 부작용이 의심되는 깨끗한 나라 생리대가 환불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릴리안과 순수한면 전 제품과 탐폰 등입니다. 생리대가 닿는 면의 면적에는 다 발진이 일어나서 산부인과 치료를 받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이 제품들은 지난해 도내 저소득층 청소년 수천 명에게도 지급됐습니다. 모두 순수한면 제품이 공급됐는데 108개를 한 세트로 익산시 1,749세트, 전주시는 372세트 등 모두 10개 시군에 4,500여 세트가 지급됐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만 보건소를 통해 한시적으로 지급된 것들입니다. 피해 있다는 분들은 없고 쓰시다가 막 하나 정도 남고 뭐 2개 정도 남고 그런 분들은 일단 중지시켰고요. 깨끗한 나라뿐만 아니라 타사 제품으로까지 문제가 확산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군은 최초 문제가 된 릴리안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부작용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문제가 있는지 식약처도 그렇고 복지부도 그렇고 이렇게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달걀에 이어 생리대까지 생필품 안전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빚을 탕감해준다며 과도한 대출을 받게 해 수수료만 챙겨 달아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 모두 아직 세상 물정이 어두운 20대 초반 여성들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생 김모 씨는 1,000만 원이 넘는 대출 빚을 갚느라 학교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대출 중개업자를 찾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김 씨는 당초 7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지만 중개업자는 훨씬 많은 2천만 원을 빌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려운 청년을 위한 빚 탕감 제도가 있어 수수료만 내면 김 씨가 져야 할 추가 부담이 없다며 중개업자는 빌린 돈의 나머지를 수수료로 챙겨갔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빚은 고스란히 김 씨가 떠안았습니다. 자기는 아무 일 없다고 걱정 없다고 막 다 나중에 갚아준다고 하고 저는 믿고 그냥 했는데 누가 갚아준다고 했어? 그 나라에서 대출 중개업자 20살 김모 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15명에게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억여 원을 가로챘습니다. 특히 이들 피해자 모두 20대 초반의 여성들로 지인 소개나 SNS만 믿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대출자들은 개인 워크아웃 제도 등과 같은 금융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지인인 친구가 하는 말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피해자 일부는 수수료를 깎아준다는 제안에 모집책으로 나서 공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와 함께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군산 출신 의원들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과 이성일, 양용호, 최인정 도의원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군산조선소가 대통령 공약이었는데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재가동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의 파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북의 제1당이지만 도내 소속 의원들이 매번 들러리에 그치자 지지 기반 자체가 흔들릴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전당대회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안 대표가 근소한 차지만 1차에서 과반을 달성했다는 사실입니다.
2, 3위인 정동영, 천정배 두 후보의 득표를 합해도 45%에 그친 점은 국민의당 안에서 호남의 표심과 영향력이 절반 이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의당 창당에 모태였던 호남 민심이 대선을 거치면서 급격히 돌아섰고 당내 조직도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당선 이후 통합을 추구하며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강원 동지들께서 세 분 후보께 보내주신 지지, 그 의미를 깊이 새겨서 하지만 전당대회 결과는 내년 지방선거에 당장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국민의당이 탈호남이나 전국 정당화를 표방할 경우 또는 민주당과의 대립각을 세울 경우 모두 불가피하게 호남 민심이 떠날 수 있다는 점은 안철수 대표 체제의 딜레마입니다. 그런 어떤 이견이나 이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극복을 해서 봉합을 해서 하나로 좀 묶어내는 그런 노력을 서로 양방향에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남에서도 전북은 더 심각합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전북 제1당이란 지위에도 불구하고 창당 이후 줄곧 당의 핵심이 아닌 변방에 머물고 있어 지역 민심은 더욱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훈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데요. 새만금위원회의 위상 격상과 공기업 신설 등 관련 정부기관의 변화 여부가 관건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총리 직속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개발의 최종 컨트롤 타워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새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인선이 한창인데 전라북도는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만금위원회가 다수 부처 관련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약간 아쉬운 점이 있고요. 새 정부에서 이 새만금이 국정과제로 채택이 된 만큼 새만금을 공공주도로 매립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도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현실화될 경우 새만금 관련 기구는 개발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새만금위원회와 부처 간 조정 기능을 할 총리실 새만금 추진지원단, 집행기관인 새만금 개발청과 전담 공기업인 새만금 개발공사로 개편됩니다. 여기에 개발의 실효성을 더하려면 외청인 새만금 개발청을 국토부 내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국토부 외청으로 있다 보니까 인사 이동이 이제 잦다 보니까 정책의 연속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다. 새만금 관련 기관을 조정하려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돈은 서두르면 연말 안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호기를 맞고 있는 새만금 개발이 정부기관의 조정으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정부의 사회복지 사업 확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아동수당 신설 등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올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이 160억 원, 향후 5년간 1,675억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자체 추진 사업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정부의 국고 보조 비율 확대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의 한 장애인 시설 목사와 전직 신부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보도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이 문제 시설에 연간 1억 4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SNS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사업 후원금을 모집해온 목사 이모 씨와 전직 신부 김모 씨. 홍보 내용도 경력도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벌침을 불법 시술해온 정황도 확인됐는데 일부 유명 인사들까지 거론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SNS와 종교가 결합한 신종 사기라고 봐요. 장애인, 여성, 어린이, 성직자 이런 말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넘어가는 거. 이런 문제가 이제 정확하게 결합된 거라고 보여져요. 해당 시설에 대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은 그간 수차례 제기돼 왔습니다. 시민단체는 시설장의 자격 문제와 후원금 강요 정황을 지적했지만 전주시의 대처는 지극히 통상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해당 시설에 지급되는 도와 시의 보조금은 해마다 1억 4천만 원 상당.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 김모 씨에게도 전주시가 최근까지 연 4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저희도 한계는 있어요. 직원 한두 명이 뭐 그만한 시설을 다 지도 점검하고. 전주시는 뒤늦게 해당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고 전라북도는 법인 등록 말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단은 전문성이 첫째는 부족하고요. 유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설장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장애인 시설이 우후죽순 늘고 있지만 지금같이 허술한 관리 체계에서는 소중한 예산이 일부 시설장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지난 6월 도내 숙박업소 200여 곳의 요금과 환불 규정을 조사한 결과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숙박시설의 하룻밤 이용요금이 최대 20만 원에 달했습니다. 성수기 평일 기준 인근 호텔은 15만 4천 원, 일반 숙박시설은 12만 원으로 한옥마을 숙박업소 요금이 지나치게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군산 선유도와 부안 변산 등 도내 8개 해수욕장이 모두 폐장한 가운데 올해 이용객 수는 21만 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40%가 줄었습니다. 피서객이 몰리는 주말에 비가 집중된 데다 해외여행객이 늘어 전국적으로 해수욕장 이용객이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소가 7곳이 추가 설치됩니다. 전라북도는 대기오염 측정소가 없는 장수와 무주, 임실, 순창에 한 곳씩 신설하고 전주와 정읍, 고창에도 한 곳씩 더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대기오염 측정소는 24곳으로 늘고 14개 모든 시군에서 운영됩니다. 전주푸드 일부 매장이 오늘부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직매장 3곳 중 효자동 2호점과 동물원 내 레스토랑을 폐점했는데 전주푸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가 농림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한 9월 농촌 여행 코스로 선정됐습니다. 여행 코스는 김제 지평선 축제와 벽골제 민속 유물 전시관, 김제 1호 농가 맛집 등 농촌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 농산물을 맛보는 가족 여행 코스입니다. 올해 지평선 축제는 다음 달 20일부터 닷새간 김제 벽골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웃음가스로 불리는 마약 풍선의 원료 아산화질소가 환각 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학생들이 이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 공문을 배포했습니다. 아산화질소는 달콤한 냄새와 맛을 지니는 기체로 환각 효과가 있으며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의 한 20대 남성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